수다 북한 수다 11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 전보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게 아주 네. 좀 더 그 타겟이 명백해진 그 딱 그 요 안에 들어온 것 네.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벽돌장이 보이는 인테리어가 추세잖아요. 북한은 이렇게 하면 미완성이에요. 많이 꼭대기에 네. 완성 미장을 해야 완성됐다고 네.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인테리어는 막 이렇게 네. 천정이나 벽 보면 그 벽체가 그대로 리얼하게 보이는 그게 게 무슨 세련된 이 거. 완전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예. 시멘트 바닥도 막 그 뭐지 미장한 거 그대로 예. 이렇게 싹싹 나왔고. 예, 그거 그저 일부러 질감을 탁 나타내는. 네. 세상이 변했어. 자연과 이렇게 섭외해서 어울리는 것 같은. 맞아.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이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양곤 교통사고 사망. 제가 너무 그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페이스북에도 좀 글을 올렸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네. 평양 신우주 사이 고속도로에서 군용 트럭에 다쳐서 사고가 났다. 네, 그렇게 이제 북한이 보도를 했죠. 근데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게 네. 당주영이나 정치국 위원이면 김일성의 시절부터 몇 명 안 돼요. 네. 대기차만 해도 4대입니다. 4대. 대기차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좀 그 수시로 이제 업무 볼 수 있는 차량 하나, 네. 자기 전용차가 하나 있고, 네. 가족으로 해서 롱구반, 그 북한은 롱구반처럼 해서 밴, 지금은 롱밴 네. 하나 있고, 그 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 차만 해도 당전의 정치위원은 배정되는 차만 해도 4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용차는 그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한테서 선물을 딱 받잖아. 네. 무조건 벤츠 600입니다, S클래스. 무조건 벤츠 600. 근데 워낙에 이 사람들이 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를 딱 배정 받으면 끌고 가다가 자기 그 속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요. 안 하게 100% 안 하게 다 작업해버려. 리모델링 작업 다 다시 하거든, 차 하나. 아, 그 웬만큼 교통사고가 나서는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20톤 그 일본산 트럭, 20톤 트럭 네. 짐을 다 실은 상태에서 미쯔비시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지만 그걸로 갖다 뒤집어받아도요 차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요번에 제가 뭐예요? 아버님이 있을 때 그 한성령 비서 차를 타봤거든요. 네. 그 차를 타고 봉화리 초대서로 쭉 들어갔는데 봉화리 초대서는 그 이제 성천강 밑으로 이제 강 밑으로 쭉 차돌아가 빠져서 이제 김정일이 이제 꽁사냥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제가 그 차의 위험을 타봤. 일반 벤츠 600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 차를 타봐서 아는데 그런 차에 탔는데 차 사고가 나자마자 직사했다. 그리고 그 평양간 고속도로 그 순유주 고속도로는 아시잖아요, 성국 씨. 제일 북한에서 제일 험한 고속도로입니다. 차 속도를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약간 꾸불통꾸불통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이거 도로가 안 좋아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데코복고. 일본말. 네, 데코복고가 심해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당주한의 정치위원 차면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차 위에 이런 썬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는 수은주 이런 썬팅, 수은으로 된 썬팅을 하야가지고 안 하니까 전혀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예, 그렇게 사진 찍어도 안 나오게. 예, 그리고 번호 자체가 그냥 02 정도가 아니라 216 뭘로 되어 있고 아니면 그 대기차 중에 오각별 빨간 별이 있어요. 216은 김정일 생일. 예, 중앙당 이제 부부장급부터는 216하고 대기차도 216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치위원 대기차쯤 되면 빨간 오각별을 앞에다 붙여주거든요. 네. 원래 이 빨간 오각별 차는 국가 수반급이라든가 당주 그 해외 외교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차로 동원시키는데 정치위원이면 이런 차를 타거든요. 북한의 군용 트럭이 얼마나 좋아서 그걸 날아가는 속도로 들이받. 네. 자, 사람이 치사하게 높으려면 옆에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차는 옆에서 받는다고 해서 넘어질 차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이거죠. 참 제가 네. 김양관이 전에 김영춘 비서도 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재강 조직 부부장이었나? 그 자강구당 책임비서로 갔더니 연영무기도 차 사고로 죽었거든요. 네. 차 사고를 아는 것처럼 다르게 해서 소문은 났지만 실제로는 차 사고로 죽었거든요. 연영목도 저기 대한민국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예, 차 사고로 죽었고. 자강도당 책임비서. 예.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 내가 이쯤 간부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차 사고 당할 수 있어. 차부터 이제 안 하게 내부 구조 바꾸고 타이어 바꾸고 유다 방탄 유도 바꾸는데 다른 건 모르고 이제 보면
우리가 몰랐수다 북한 수다에서 그 목함지뢰 때 네.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남조선 담당한 사람이 이제 죽을 아, 것이다. 송 씨가 그때 내다봤잖아. 네. 그게 몇 회였죠? 그러니까 그건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몰랐수다에서 목함지뢰 사건 때 네. 야 이거는 실패다. 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서 김정은의 치적을 쌓아갖고 국제사회는 상관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야 김정은이 대단하다 이번에도 아주 이렇게 해서 뭔가 꾸려냈구나. 야 세다 이걸 원래 부추기 그걸 하느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목함지뢰가 그 실패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분명 한국 담당한 김양곤이 죽을 것이다. 딱 죽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몰랐다 북한 수다 열혈 팬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주십시오. 분명히 저희가 그런 방송 했어요. 몇 회인지 그러니까. 몇 회인지 찾아서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께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또 저희가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북한 내에서는 앞으로는 이 사람처럼 실수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상으로서는 죄가 없어도 죽인다. 실제상으로서는 그 작전을 시나리오를 쓴 작전부 국장은 영웅청을 공화국 영웅청을 받았고 김양곤이도 영웅청을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것과 관련된 그 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새로 수집해서 4년 차가 됐는데 네. 그 4년 차를 장성택이를 제거하고 기반을 닦는 데서 그 항상 김일성이 때부터 이제 삼권 분립처럼 이렇게 이제 권한을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 중앙당 사무총사가 있는 예, 중앙당 그 사무총사 쪽 그리고 조직부, 군부 이렇게 가는데 황병수가 군부를 보고 있고 이번에 최령해가 중앙당 조직부 쪽에다 손을 꽂히고 가장 최일 측근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 김양건이가 3인방이 한국에도 왔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3인방의 이제 권력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유지하는 북한 정권의 스타일인데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김양곤이는 어국열 계열이거든요. 사무총사 계열이다 이 말이면. 네. 그러니까 연락소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이제 남북 여 대학을 유통해서 이끌어내는 그 사업에서 가장 능수 김영순 비서보다 더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게 나가고 있었는데 요 시점에 최룡해가 또 이번에 그 장애류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룡해가 제가 그 글에다가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최룡해의 다음 행보가 이제 거의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행보에 따라서. 최룡해도 그럼 교통사고 당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룡해가 최룡해가 당할 것 같아요. 최룡해는 어떤 위치에 이제 어떤 위치에 다시 재직하고 네. 임명이 되는가에 다 보면 황병서, 최령해, 김양곤이 3인방 중에서 김양곤이가 제거됐고 나이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럼 이 김양곤이가 죽음으로 해서 누구에게 어떤 부서에 유리한가? 김정은이는 지금 실제는 빼놓고 김정은 당사자는 빼놓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어떤 부서에 득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거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누구겠는가가 이제 밝혀질 수 있는 조건은 최령해의 다음 행보에 따라서 그 혁명화가 좀 더 유지되겠는가 아니면 어떤 직위와 어떤 부서에 임명되는가 보면 아 김양곤의 그 후열 사업을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서 한 작자가 있는 누군가가 이제 싹 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죠. 김정은이가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세력이 죽였다. 지금 말씀이죠. 그렇지 이미 덮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장성택이 죽었지, 그 김정은이 고모부 이제 김정이 죽었지. 그리고 이번에 또 김양건이 수청당 그 뒤로 밑에 뭐 짠살이 수청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열 사업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이제 세력 다툼? 김양건이 뒤 밑으로도 이제 라인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들이 이제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수백 명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성국 씨 말에 좀 동감하지 성근 씨 말은 좀 제가 듣기엔 좀 너무 거창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당중앙위원회를 저희가 솔직히 이게 북한 수단은 솔직해요. 제가 기자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 본 거가 아 예 그래요 이렇게 공감할 수는 저는 그러기가 싫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을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북한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알아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중앙위원회가 216이고 보위부가 20이고 안전부가 17이에요. 차번호가. 이렇게 다 달라졌어요. 그거는 알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북한 3인방이잖아요. 항병서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김정은이가 그 시신 앞에서 우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딱 네, 봤는데 예, 우리가 차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면 이게 안면이나 이게 얼굴에 흠집이 남는데 얼굴에는 흠집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아 이게 만약에 저녁에 파티를 갔다 오다가 당한 불상사가 아닐까 여러 가지 억측들이 뭐 많이 음주운전 아닐까 처음엔 그랬죠. 근데 저는 되게 공감 그게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고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이게 음모의 음모다. 이게 음모를 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군용 트럭이죠. 예. 그 군인은 보이사항부들을 그쵸. 추적하고 저 형이 없었으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가장 우리가 쉽거든요. 북한 수다가 앉아서 짱 진짜 김양건은 김정은이 음모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못 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김일성이도 죽은 다음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는데도 그에 대한 비하들이 후에 많이 쏙쏙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양건이도 같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내놓지만 당연히 이건 시나리오를 당연히 철저하게 김정은이 각본해서 죽었다 되는 이거는 거야.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북한 수다에서 그때 좀 밝힐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좀 가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흥분을 하고 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네, 좀 조용히. 저는 이게 정말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요 그거는 사람은 그렇죠. 지금 딴 나라 얘기 같거든요. 네. 맞아. 북한에 있을 때 고위층 이름이 뭔지를 몰랐다 이거죠? 이 윤영록 동지는 알고 아, 있어요. 아, 그것도 이거 동지야. 우리 그렇게 TV에 불렀잖아요. 자주 나오고 네. 성과가 되게 북한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민심이 좋았어요. 예. 윤영록은. 그리고 인민들 속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를 받고 맞아요. 있었고 장대인들은 그래서 영향을 김양곤 받는 같은 사람은 잘 몰랐었는데 뭐 연용묵, 오진우 뭐 그런 장성택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오진우도 교통사고 세게 한 번 났었는데. 아, 러시아 가서 치료받고 재생활을 예. 했는데 예. 워낙에 그 경거적 차원에서 이제 한 건데 오진우는 진짜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렸다는. 아니 근데 그게 기사가 운전하지 그 큰일 납니다. 본인이 잘못대로 아니 근데 그때는 뭐 기쁜조 파티는 혼자 오라 그런다면서요. 아이고 그 기사가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지만 네. 내가 혼자 들어가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 절대 안 해. 네. 일단 화선 씨 하던 얘기 저기 아까 예. 오진우 연용목 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오진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공개 방송 보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리고 보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오랜 죽으니까. 동안 끝에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뭔가 조국과 당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이리고 예 그렇게 보도 나오면 저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층이 정말로 그렇게 보도 나와주면 잘 죽어줘서 고맙다 이 소리예요. 또 국민의 자유. 예, 그러면 저희는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애도하거든요. 요거 한번 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한번 저기 그 성대모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그러면 뭐 오진우 동지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셨으며 수령님께 이거 고맙죠. 네. 빼놓으면 안 돼. 당과 수령한테 바쳤다. 하시며 우리 인민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영원한 혁명으로 남을 것이다. 저국 총사의 기리남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났으였다. 요거. 네. 네. 공무원이 확실하게 여기서 딱 짚고 갈게 네. 그냥 북한은 6시 이후로 교통 단속을 해요. 뭐 따냐? 차가 아세요? 예예. 네, 저번에 6시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야간 통장이 있어요. 야간 통장이 있어야지 뭐 따냐? 이게 새벽 아니 그게 밤 12시도 아니고 6시요? 예,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차가 못 다닌다? 그리고 진짜로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여자가 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떤 분이 내가 그 북한 영상 차 교통 상황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 밑에다가 옆에 여자 태우면 안 된다고 댓글 다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네. 몰라서 하는 얘기고 모르는 소리예요. 여자를 태우면 안 되고 6시 이후로 차가 야간 특별한 일 없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새벽까지 그 버스는 다녀요? 버스는 다녀요. 무게도전차, 뭐 무게도전. 궤도전차, 그 버스 이런 건 그러니까 개인 자동차나 관용차나 아무튼 이건 못 그거 다닌다. 딱 10시까지 다니고 그것도 네. 10시 이후 궤도 전차도 10시까지. 예, 10시 이후엔 끊어진다. 딱 끊어지고 그 다음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거리가 조용해요. 그래도 교통안전원은 나와서 있어. 왜요? 차가 없는데 왜 서 있어요? 단속하지. 이제 그때 한 달이라도 지나가거나 뭐 하면 무조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단속 거의 다 하고. 세워요. 예. 무조건 세워요. 그리고 예, 김양- 그때 교통안전원은 새벽에 나오는 교통안전원은 실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김양곤 정도 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실탄을- 빈총을 네. 매요. 네, 실탄을 가지고 나와요. 이제 탄 가지고 나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딱 내려가지고 딱 보면 그 총에 옆에 구멍이 있는데 네. 탄 창고에 거기 노란색이 보이는 잠으로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탄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도망가든 네. 잡히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도 김양곤 정도 지나가면 딱 지켜요. 그래서 받들어 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조심해야겠지. 그 정도 샥 차쯤 딱 지나. 그래서 맞아요. 사고가 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난 뭐 고위급이 청와대 고위급이 차 사고 나서 죽어간 적 있어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사망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북한은 다 간부들은 죽었어. 그렇게 차가 없는 나라에 나라에서 왜 가신 사고? 분들은 다 고위급일수록. 연료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아. 북한의 거의 간부들은 연료하셔서 돌아가시는 사고? 분이 다 한두 명 정도, 나머지는 다 사고, 심장마비. 사고. 예. 빨리 죽여야 가장 되니까. 높은 치사율이 차 사고. 맞아요. 어제인가 그젠가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제가 좀 관련된 뉴스들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고로 죽는 줄 모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근데 한국에서 지금 뉴스를 읽어봤는데 김양곤이 예전에 남쪽에 내려와서 엄청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김양곤. 실제로 사람이. 뭐 예.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에도 많이 왔다 예, 갔고. 완전 북한에서 일러주는 네. 대남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담화할 때 빌었대요. 제발 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해결 안 해주면 나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고. 네. 북한의 최고의 대남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한테 와서 이거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그 나 정치에 이거 못하면 민난한 들어가서 사람이라고 죽는다고. 봐요. 죽었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다는 거를 알고 아마 살았었을 그런 사람이.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근데 살아요? 황선 씨가 말한 건 우리 언론이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말을 죽어도 안 하죠. 당연하지.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게 기여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건데 북한은 실제 그렇죠. 북한에서 일컫는 정치 외교는 어떻게 하셨든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명백한 문제인 건 맞아요. 예, 그로 인해서 아마 새롭게 추진되는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군부라든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될 북한의 계층 그 영향력 있는 어떤 부류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돼서 김영건이를 제거해서 사고 나면 내 생각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겠죠. 거기서 죽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차라리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이랑 뭐 여러 복잡하게 자꾸 끌고 나가는데 이거 그게 아니고 딱 북한 주민들만 의식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해외 언론도 국제사회도 신경 안 의식하는데 쓰고. 북한 주민 이 사람들이 일단 독재 체제부터 지켜야 돼. 이 사람이 김정은이를 이 사람 신이로구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 김양곤이가 잘못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옆에 김양곤이 늙었고 그 옆에 할 사람들한테 경고를 울리는 거지. 이거 죽이면서 니네는 실수하지 마라. 아니 너무 단순해요. 난 내 생각에는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북한은 아주 단순하다. 치밀하게 하는데 진짜 단순하다. 북한 주민들만 의식한 거예요. 북한 정치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진짜 몰라요. 쬐까매서 들어가면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좌파 진보 세력들하고 그게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양곤은 그 연결선들이 있는 거예요. 뭐 과거에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의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소리가 다 돼 있고 넘겨주면 끝나는 거고 별로 뭐 남북 간에 뭐 우리나라 어느 언론 보니까 무슨 남북 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면 말도 안 되고 뭐 김양곤이 살았든 누가 됐든 똑같다. 내 보기엔 똑같다. 특히 이제 김양곤의 자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무서운 블랙홀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정말 예민하고 그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그 어마어마한 파급적 효과를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김영순이도 잘했지만 김양곤이 더 잘했거든요. 다음 상대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북한에. 북한에서 일을 잘하고 무엇인가 충성하고 집중하면 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김씨 일가만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부각이 되고 인민들이 속에서 와 진짜 저 사람
북한 말로 난돌이네. 아,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암살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돌이라고 평가받았던 게 그럼 아까 연흉복인가요? 연용 아, 선, 네, 그쵸. 난돌이다. 네. 난돌이고. 난놈이다. 황장엽 선생님도 엄청 이름나신 분이셨어요. 대가라고 했었어요. 네. 문학 네, 대가. 김일성 밑에서도 그렇고 엄청 황장엽 선생님 난도를 추기 안 들려. 아, 그 사람 머리가 인텔리.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운이. 이 사람은 지주집 출신이고 머리가 엄청 좋고. 사실은 김성종합대학 총장이셨잖아요. 채령이하고 항정엽이 채령이하고 연영목이 그리고 장성택이 남동이지. 그렇죠. 채령이하고 근데 장성택. 장성택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약간 세력을 결혼했으니까 공주를 낚아챈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이지만 그런 이미지가 붙어 총각 있었고요. 때부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대단하게 그래서 공주를 김일성이 낚아챘다는 반대, 그 김정일이 반대, 결혼 후에도 김정일이하고 계속되는 이 특히 심화조.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심화조에서 장성택이가 김정일이 뺨 때리는 거나 같거든요. 싸대기 때리는 거나. 근데 김정일이 쪽도 못 쓰고 그냥 계속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라든가 연용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장성택 동지라고는 한 번도 언급된 거를 제가 보도에서는 들은 적이 그거는 없거든요. 허용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계속 물밑에서 왜냐면 은밀하게 저지른 가족이니까. 문제였던 가족이니까. 이렇게 근데 했구나. 장성택 근데 엄청난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성택. 북한의 그 경제는 국가재산 팔아먹어서 그러지 어쨌든 그 무슨 회사 무역에서 외화벌이 이거는 다 장악하고 그렇죠. 진짜 거기에 손을 대고 싶어가지고 장동지한테 심화조 북한에 있을 때 사건. 알고 장동지 심화조 사건 때 이제 제일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요? 장가들이 수제래. 자, 이게 당장에 장성택이 있어요. 당장에 조직분 이제 비서실이다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이제 장 박사님이 김정일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비슷해. 문성술이야. 그럼 내가 여기 비서예요. 생활총화 하면 김정일도 이 앞에서 일어서서 생활총화를 해요. 문성술이 앞에서. 죽은 문성술이가 그 정도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네. 깜짝 놀랐네. 근데 김정일이가 장성택이가 네. 문성술을 제거했다는 거야. 김정일이 사인도 없이 비술도 없이 그냥 목 따다가 딱 잡아놓고 과거 경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심화조에다 딱 집어넣고 전에 그냥 한 방에 목 땄다고. 김정일이 쪽도 못 쓰고 입도 한번 뻥끗 못하고 김만금이 죽은 사람 뼈다고 갖다 해서 청산해서 다시 후에는 김정일이가 파워를 얻으면서 다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장성택이 네. 인민보안성 뭐 최문덕이부터 시작해서 그 참모장 하던 거 홍문 심화조 사건에 동원된 보안원만 해도 6,000명이었어요. 그렇죠. 좌죽에 다본 거죠. 6,000명. 일단 엄청난 파워가 있었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장성택이 실제로 그렇게 머리 좋았었어요. 실제로 부관 참식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 형벌인데 네. 관을 꺼낸 다음에 시신을 다시 한번 그거 맞아. 부관 참시라고. 네. 하죠. 근데 지금 시신을 꺼내서 거기다 총 쏜다고요? 그쵸? 총 쏜다고요? 그것도 애국열사령에 안치됐던 거기 사람을 꺼내다가 소문이 많았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심화조 사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네. 심화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장성택이 장성택이 그 이제 보안성 정치국장 하던 그 최문덕이 이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시나리오를 누가 써서 스타트를 떼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일이가 김수현 죽은 애 정권 못 잡고 3년 동안 비실비실하는 사이에 장성택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확 잡아당긴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덧나기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씩 따기 시작했는데 그 스타트를 심화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심화조는 평양시 영성구역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 지역에 50년 전쟁 때 그 이제 전쟁 훈련 이후에 간첩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침투돼서 장기 침투되어 있다. 6.25 동란 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부 번호를 꾸미면서 무기랑 기름종에다 써서 묻고 있던 걸 다 파내고 그 사람들 잡아냈어요. 항해도라고 했죠. 아니 영성에서 평양시 영성구역에서 그래서 그 영성 안에서 몇몇 한 20, 30명들을 했는데 무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반간첩으로 해서 잠입돼 있던 간첩들을 잡고 굉장히 이제 다 죽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을 잠입해 있던 간첩들이 고용 간첩들 오랫동안 묵었던 그로 인해서 그 사업으로 일환으로 여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소관이가 나왔어요. 소관이 고용 간첩으로 농업사 소관이 목 땄어요. 그 다음에 소관이 있다고
그 평양시장 책임서 서윤석이 또. 아, 서윤석. 네, 서윤석이 또 시당 먹을 땄어요. 책임있어요. 서윤석이도 장성택이하고 나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최문덕이하고 이제 최문덕이가 서윤석이한테 서윤석이가 평양시장 책임서 할 때 서윤석이가 결정을 내도 최문덕이 먹이 혁명화를 1년 반 넘게 했거든요. 보안성 책임 그 정치국장이.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하나씩 다 끌어들인 거예요. 장성택은 최문덕 저 무성실을 따고. 아무튼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심화조 사건.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장관님 이 사업을 심화시켜서 전국 조선 8도에 한해서 100%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당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줄기를 자른 거죠. 중앙당까지. 그래서 중앙당 검열회는 물론이고 보회부까지 이게 다 들어. 보회부까지 싹 다 이제 업베끼고 나중에 여가 심화조 사업을 해서 28,000몇 명이 3만 명이 이제 정치범수. 네, 다 그랬다면서요. 날라갔거든요. 네. 그 날라간 사업을 사업을 죽은 겁니까? 그쵸, 다 죽은 거라고. 다 죽은 거.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심화조 사건이 여론이 주민들 여론이 야 이거 괜히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론이. 그래 회복 사업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김정일이가 이 시나리오로 대본을 김정일이가 썼다고 나온 거예요. 알면서도 정리 사업을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커프로 딱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민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 간첩이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아까운 사람들을 죽였다. 다 북한에서는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선에 이거를 또 조작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조기대 훈련소 알죠? 조기대 훈련소라고 있는데 노동적이대. 예, 네. 여기로 말하면 민방위. 여기 민방위. 그게 조기대 훈련소 가면 무기고에 무기들이 쫙 있어요. 예비군. 네. 예, 예비군 무기들인데 그 무기고를 진짜 털어가지고 탄할 때 다 기름종에 싸서 옮겨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항해도 어느 사리원 쪽 어느 시골에 가면 그쪽에서 사신 분들은 그걸 기억해요. 장갑차가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을 막 쏴 죽였거든 그때. 다 죽였어요 길에서 그냥.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는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심화조 사건인데 김일성 죽고 김정일 그때. 그때. 그 얼마 안 된 때 얘긴데. 북한에 이제 한다는 젊은 층들이 무기에다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 시기 그 김정일이가 정권이 이양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김일성이 바로 죽고. 아까 이제 야간에 나와서 교통안전을 한다는 그 평양 시내 대동강의 음악대학 바로 앞에 있는 그 초소 거기가 어두컴컴한데 거기 나왔던 교통안전원이 밤에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기를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 거기 2008년도예요. 아니 근데 맞아. 두 분은 알아요 이 사건을? 아니 이거 성국 씨는 어떻게 알아요?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옆에 비실대야. 소문으로 들어서. 아니 전국 수사퍼치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그게 전국 수사퍼치를 저희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걸 귀에 듣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신고해서 나중에 아들이 잡혔는데 먹을 거 얘가 그 무기를 장롱에다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신고를 했어요.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한 달 만에. 경찰이 아주 그냥 그 보안원이 무기 뺏기고 비참하게 죽었지 진짜. 네. 밤에. 그제 창문에 막 피자리가 나오고 선자리가 나오고. 군대들도 도주범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북한에 무기 가지고 탈취범이 진짜 많죠. 남다긴다 하는 쨈내비들 그 산에 올라가더니 일주일 동안 포위하고 못 잡아서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도 일주일이 넘어져도 살아 있어가지고. 네. 그 북한 여기 한국은 뭐 전번에 이거 작년도든가 그 이제 무기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 그 탈영. 네.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한 발표가 안 돼서 가지만 더 그렇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국가보안법에 걸려도 그냥 가장 좋은 데는 임시격리 때. 아니 북한 같으면 생각도 못해요. 남조선에 가서 조선은 하나다 외치고 왔으면 그냥 가족이 능지처참 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만 취급하잖아요. 또 감옥에 넣었다가 지금은 국회의원 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북한을. 그러니까 저는 김양건이 사망 그 배후에는 북한이 그 지나간 역사를 봐도 1980년대 후반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30명의 사람들을 러시아에다가 아카데미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명이 우리가 듣기에는 안기부가 제공해준 여자들 속임에 넘어가서 변했대요. 그래서 그 30명을 강제로 추방했어요. 그럼 그 2명만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이든 비사실이든.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제거를 했어요. 다 제거돼. 다 이렇게 어떻게 죽이지는 않고 이구실 저구실 잡아서 보위부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양건이도 하여튼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지금에 가서 자기 자태를 부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밑으로 선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능력 있는 일꾼이다 하고 그 밑에 줄 선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 줄을 많이 섰기 때문에 그걸 자르지 않았을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그 김영순이나 김양건의 국제비서 자리는 북한에서는 실세 자리는 아니에요. 조용한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장 예민하고 반응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북한 내부에서는 수하가 적고 실권이 적은 자리입니다. 그 우리 남한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인데 왜? 가장 예민한 문제일 뿐이지. 근데 그 북한이 남한이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먹으라를 세계하고는 유통을 못하니까. 그 먹으라를 다룰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가 어때요? 말 그대로 외교관이거든요. 정말 능란하고 정말 위험한 일을 안 하고 부각되는 일을 잘 피할 수 있는 외교의 능수라고 보면 돼요. 김영순이도 김양곤이도. 절대로 그 뭐랄까 김정일이 있을 때도 살아있었고 김일성이 있을 때도 잘했고. 그렇죠. 더군다나 김정일이 왔을 때까지도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 영웅친 받으면 살짝 부각되는데 김양곤은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나 저 정도까지 받기 싫은데 했을 거예요. 속으로. 날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죽음이 가까워 오는구나. 북한의 외교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자기 얼굴이 표방되는 거, 자기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김양곤이가 여기 와서 이제 그 한 행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북한에서는 대화 면담 자리에서 악수하는 장면만 삐뚤 나오고 구체적으로 소술도 잘 안 하잖아요. 자기네 북한에 유리하게만 보도를 내보내지 김양곤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맞아. 자, 그 정치에 좀 관심 있어 북한의 간부들 이름 다 꼽아도 국제비서의 김양곤이라든가 김영순이 이름 찍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당중앙위원회 간부로서 지금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근 씨가 죽음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름난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이 만족이 따르는 것에는 죽음의 의무가 따른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런 북한에서 최고의 외교 능수들만이 버틸 수 있는 자리거든요. 무서워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네. 국제비서 자리에 사무총사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있을 때는 이 사무총사가 연락소 공작원을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전투원들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는데 김정일 때 그 파워 세력이 확 죽었어요. 작전부도 사회문화부도 확 죽었는데 그 어국열이 김정일이가 어국열이 아들 어국초리까지 혁명안을 보냈거든요. 여덕에다가 공화국 이중영웅을. 그래서 그 정도니까 파워를 아주 확 죽여버렸거든요. 확 죽여서 힘이 약해졌어요. 그 정도로 김양건이의 세력이 저조해 있을 뿐이고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미안해. 너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컷하지 못했어. 근데 약간 오려고 하는 자세였어요.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근데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그 정권 자리 잡는데 절대로 제 손을 커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았으면서도 그만해 그거 죽이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가만 놔뒀을 거라. 이때는 각본이다. 북한에는 그래요. 이때가 되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죽는 게 도리다. 이거 혁명가의 기본 그 임무이지 그게. 그건 자세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왜 노안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김정일은 빼고. 네. 김일성. 왜 김씨는 빼? 아까 김일성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태양이잖아요. 신이고. 아니 이게 정말 불굴의 영웅이시기 때문에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네.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아니라 묘양산 저택 자기가 이제 우리말하면 죽을 때 제 집에서 죽자 바깥에서 나가서 네. 죽으면 그거 뭐라고 객사. 객사했잖아요. 자 김정일이도 객사했어. 네. 열차에서. 열차 안에서 죽었다고. 네. 똑같은 심장마비니까 야 그래도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도 약 먹고 이렇게 그냥 심장마비를 죽어주는 니들 정도는 따라 해주는 게 그냥 혁명가의 기본 도리 아니냐 뭐 이 정도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김양건이었다면 나만가? 아니 자리를 물러내는 그 이전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꾀병을 하든 뭐하든 그러지 뭐. 조선족이야 조선족. 아니, 너무 몰라. 아니 그리고 그냥 편안히 집에서 깡리밥 먹으면서 그러면 3대 가멸족이지 그러면. 그렇게 하게 안 뒀던다. 난 이 말 할 줄 알아. 이 말 이렇게 변절자. 말하는 아니 줄 알았어. 그럼 변절자가 아니라 아니 그 여만 변절자 나는 진짜지. 현대의 김양건이가 태양들을 차선을 두고 탁 오셨으니까 놨잖아요. 어떻게 하선 씨는 그렇게 전항성에서 왔어. 다른 행성에서 왔어. 아니 그 말이 안 통하지. 그게 안 통해요. 안 되지. 죽을 때까지 나고. 싸워야지. 한명 스스로였는데 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뒤에 후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가주는 게.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영웅으로 없어요. 네. 그냥 죽어서도 영웅으로 남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스스로 죽으면 또 그것도 배반자. 자살, 민족 가족이 반역이지. 돼서.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안 사상은 되지. 딱 맞잖아. 나서 지금 생명이 붙어 있어. 아무래도 병원 가면 거실 안에 재워주거든요. 거실 안에.
고스란히 재워준다는 건 이제 약물로 이제 네. 죽여버린다. 그 누구던가 그분 북한의 미덕이 그런 게 있어요. 사상을 났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다 미덕이죠. 내가 미덕이에요, 지금. 수령님께서도 안락사. 그냥 나 보내줘 조용히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그리고- 듣지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나 자리내놓겠습니다. 이거는요 북한에서 야 이거는 진짜 배신자가 돼가지고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되지. 배신 최고의 반당 죽을 때까지 해라 이거요. 그건 최고의 변절이에요. 항상 죽을 때는 그런 게 따라요. 수령님께서도 인민들을 위해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끝까지 간다 끝까지. 다음 간부들이 그렇게 죽어야지 마지막까지 자기 그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혁명전사의 거죠. 도리인 거예요, 도리. 맞아요. 도중에 그런 게 물러서면 그 다음은 3대가 멸족이지. 그러니까 그 김양근이라는 사람은 진짜 미치겠네. 그거 남한 거기서 수장을 했을 때 사람이 벌써 다 범의 꼬리를 진 사람이에요. 지지도 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는- 꼬리 졌어요. 그 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무서운 블랙홀. 블랙홀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섰어요. 중앙당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도 그래요. 같이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나 안 돼서 간둘래 하면 그만둘래 하면 너 그만두니 여기 건달 세 개, 네. 여기 깡패 세 개. 인민다닥기네요. 깡패 세 개를 하다 그만두면 뭐 손자르나 뭐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없어요. 이거 꼭 볼 수가 있어요. 그 북한은 어느 나라가 그래 어느 나라가. 그렇죠. 이게 뭐 우리 깡패뿐 아니라 유럽에도 옛날에 이제 길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술자 조합. 예컨대 보석 세공사 조합. 그러면은 일생을 걸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장인한테 도제식 수업을 받죠. 평생 그 길드 탈퇴가 안 됩니다. 탈퇴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죽어요. 오른손 자르면 돼. 나가서 그러니까 치지 마. 기술은 기술은 놓고 가라. 기술은 놓고 가라. 무서워. 그지. 야 이거는 중세 때 얘기고요. 지금 북한은 현대에 무슨 이렇게 중세적으로 부관 참시를 하고 뭐 아우 정말 개방이 되어야 돼요. 네. 그게 참 그게 끝났는가 했는데 이제는 슬슬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봐요.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서민들은 뇌물이라도 통하잖아요. 그렇죠. 뇌물 보이고 탈당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윗 간부들은 이건 뇌물도 안 통하고 그냥 딱 쳐버려. 뻥거리졌다. 이건 노찬이 죽고 하고 쥐구 있자니 더 무섭고 딱 그런 거예요. 간부들이 웃긴 지금. 건 뭐라면 농업이 실패한 걸 소관이한테 뭐라 버리니까 맞아요. 김일성 주체농법 때문에 망했지 사실은. 주체농법.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지 소관이 때문에 망한 건 아니거든요. 소관이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근데 그때 망한 거 책임을 넘겨야 되니까 소관이가 농사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망쳤다 하니까 그리고 고용간첩으로 잠입해가지고 북한의 웃긴 건 농사를 일부러 망치기 위해서 망쳤다. 계속 이제 막장 드라마를 만든 거야. 그 다음부터 또 학교에선 소가들 왕따야. 야 이제 소가들이 왕따가 되고 그리고 서가들, 황가들 인민들이 그 다음부터 소관이 얼굴도 못 보고 아주 그냥 개새끼 뭐 어디 그딴 놈이 다 있냐고 막 이러다가 민심머리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됐다가 황장역 때 또 한가들. 방앗간에 갔다가 변절자야 막. 방앗간 쌀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볼 때 황장역이 딱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황장역이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욕하냐고 하니까 그때는 그 말이 가능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아이고 뭐 나쁘니까 나쁘다고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온 거는 다 알려진 거네. 알려졌죠. 예. 북한의 완전 모습가 다. 대뉴스였으니까. 그 강연 제강을 왔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 계급적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 그러니까 지주 열계 출신. 대지주 가문이지만 장군님께서 강폭 정치를 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집권에 올려놨는데 그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 엄청 기가 못이 박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찔끔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막 무서워가지고. 왜? 황경엽 선생이 토대가 약간 토대가 지주가 안 지주계 좋으니까 황 선생님이 말도 못하고. 황 선생님이 여기 대한민국에 온 게 98년 7월이죠. 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셨어요. 딱 오시자마자 심화조에 뭐에 폭풍이 불었거든요. 그거를 오시기 잘했어요. 알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 알지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김정일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기반이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지. 그 황 선생님이 그 주석궁보다 더 좋은 그 이제 철학 그 주체사상 연구 토론위원회를 망경봉 거기다 망경대에다 딱 가지고 계셨지.
아마 그 정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일본의 주차장 연구 토론회 갔다가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회의 끝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영사관에다 북한한테 시켜서. 우리도 지방에도 그랬어요. 주체 사상은 항장협이 만들었다고. 우리 당연하죠. 김정일이 그 머리 둔해서 못 김성정학대학 총장이었다니까요. 항장협이가 만들었다고. 많이 그런 날도 있었어요. 네, 김양군의 교통사고 그리고 사망, 관계당국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인다. 아직까지 특정한 징후는 잘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교통사고를 탈북자들의 시각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북한의 고위층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북한은 교통사고가 날 만큼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개인 의견, 개인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한번 의견 개진을 해봤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